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배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배열의 개요, 또 배열의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이고, 또 1차원 배열과 문자열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배열의 구조와 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배열이 가질 수 있는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배열을 이용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배열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수라는 것은 나열식으로서 변수당 한순간에 하나의 값만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과의 학생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이 뭐 많게는 뭐 몇십 명이 될 거고요. 적게는 뭐 한 20명 정도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있는 가 학급에 그 나이 또는 어떤 특정한 점 아니면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음, 스마트폰에 뭐 어떤 특정 앱의 개수가 몇 개, 뭐 이외에도 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평균을 내본다든지 아니면 합계를 내본다든지 하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면 음, 실제 그 20명이라는 학생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변수를 20개를 선언을 해서 20개를 선언해서 그 20명이라는 변수를 전부 다 더해야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럼 변수를 20개를 선언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되게 불편하고 데이터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연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자료형, 아까 여기 말씀드린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데이터를 취급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변수가 바로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C에서 사용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데이터 형태를 주고요. 변수명을 줍니다. 다만 배열의 경우는 중괄호를 통해서 그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개수의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인티저라든지 아니면 플롯 아니면 숏, 더블 등 각각의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배열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인티저 형태의 ARR은 인티저형 변수 ARR 5개를 선언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플롯, 숏 이런 것들이 전부 한 10개, 20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캐릭터는 조금 다른 표현은 선언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이 C에서는 캐릭터 형태의 배열을 선언한 것은 배열이라는 표현보다는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사용하실 때도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지 문자 배열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를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변수를 저희가 선언할 때 이 지금 예제로는 지금 나이를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예. 학생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도 있겠지만 뭐 재수나 뭐 이런 삼수를 해서 이제 대학교 들어왔든 아니면 뒤늦게 만학도 노력형으로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천차만별이 되겠죠. 군대 갔다 복학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이를 한번 합계를 구한다거나 나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라는 학생에 대한 나이는 뭐 다시 A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다시는 사실 변수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더바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제를 위해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B라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또 한 명을 또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 C, D, E라는 학생에 대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합을 구한다면
각각의 변수를 전부 다 선언해주면서 합계를 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를 배열로 사용한다면 age라는 변수의 이름에 첫 번째 방, 0번째가 되겠죠. 시작 부분이니까. 0번째의 방에 하나를 선언하고 또 age라는 이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총 5개의 방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형태를 이제 신텍스 형태로 좀 바꿔보면 인티저형, 나이니까 보통 이제 인티저로 선언을 합니다. age라는 변수명을 주고 방을 5개를 잡았습니다. 그 age라는 이름 가지고 다 데이터 핸들링을 하게 돼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티저는 보통 4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age라고 하는 변수의 첫 번째 이 요소를 나타내는 부분은 요 안에 요소의 위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0번째에 있는 요소는 age 중괄호 0이 됩니다. 이 첫 번째에 있는 요소가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총 하나, 둘, 셋, 4개의 이제 하나의 방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ge 첫 번째, age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 메모리상에 자리를 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age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그 선언된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이 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배열의 특정 위치, 인덱스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 특정 요소의 값을 한번 인풋, 아웃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을 이용하여 합계나 평균 같은 것을 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자형 배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이라는 거죠. 문자열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문자열의 랭크나 사이즈업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은 보통 C에서는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보통 이제 앞으로 사용하겠지만 str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tr, 스트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스트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뭐 스트링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링 랭스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뭐 특정 캐릭터를 찾는 스트링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이제 직접 소스를 한번 코딩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IO.8 이거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관계로 배열이라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를 지칭할 수 있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기본적으로 선언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명의 학생에 대한 점수를 한번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배열을 정수형 변수 배열을 10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형 변수 배열에 해당하는 선언을 한 이후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변수에 이상한 가비지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초기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칭하는 거, 데이터를 각각의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요소의 인덱스를 여기다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번 이 형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있군요. 전부 다 이상한 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단일 변수를 초기화할 때처럼 여기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단 등가로로 하고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넣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전부 다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0번까지 넣습니다. 한번 초기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4, 5, 6, 7, 8, 9, 0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각각의 다른 값을 초기화할 때 이렇게 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산을 하면서 초기화를 각각의 변수, 그러니까 배열의 각각 요소에 어떠한 값들을 직접 대입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화를 일괄적으로 한 가지 값,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수형 변수 선언할 때 0으로 초기화 하듯이 그 배열 요소도 0으로 전부 초기화를 해야 하고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0으로 첫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닫게 되면 기본적으로 0으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0으로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했지만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초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이든 아니면 7이든 8이든 어떤 특정 값으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안 되고요. 루프를 사용해서 요소의 개수만큼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10개라면 그냥 선언하는 부분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까지도 갈 수 있겠죠. 정수형 변수에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초기화하기에는 일일이 선언부에다가 초기화하는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루프를 사용합니다. 샘플로 어떤 특정 요소의 값, 루프를 돌리기 때문에 인덱스 값 i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7이면 7, 7로만 전부 다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7로 초기화가 되겠죠. 전부 다 7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부 7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제가 6번째에 있는 값을 한번 더하기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열 요소를 직접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제어하고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연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를 가리키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직접 코딩을 해봅니다. 6번째라 함은 배열 요소는 항상 첫 번째에 있는 이 위치는 0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로 사용되는 것은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째 요소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첫 번째 요소이나 항상 0에서부터 인덱스가 시작을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배열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거나 또 순차적으로 돌려야 하는 경우 항상 포지션은 0번부터 첫 번째 위치가 시작되는 자리가 0번째 위치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뭔가 연산을 하고 싶다면 6이 아닌 5번째에 있는 인덱스 5번에 있는 값을 바꿔야 되겠죠. 거기다 10을 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전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것을 빼고요. 정상적으로 값이 잘 연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바꿈을 안 해놔서 조금 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서 줄바꿈을 한번 해놓고. 이 정도 넣고요. 네. 네. 처음에 칠로 초기화가 전부 됐었죠. 거기에 다음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제외한 여섯 번째에 연산을 해서 17이라는 숫을 더한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지금 10명의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와 평균을 내보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명의 학생이 이미 선언부에 이제 초기화를 했는데 여기에 뭐 80점 정도로 다 전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점 정도 다 더해. 네, 비교하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네, 비교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는 거 제외하고요. 시작 전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찍는 부분은 내비두고요. 그리고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합에 해당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네, 평균을 또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소수점 아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수수 0으로 선입니다. 네, 에버리지 예, 0으로 선언. 그러면 10개 요소를 전부 다 순차적으로 돌려야겠죠. 다시 i가 0부터 i가 10개보다 작을 동안 됩니다. 그러면 개를 각각의 요소를 전부 다 네, 더해야 되겠죠. 네. 여기를 레벨 바로 i로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네, 10번 돌면서 10명의 학생에 대한 네, 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됩니다. 더하고 네, 더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에버리지는 뭐 당연히 전체 합을 n으로 나눈 거죠. 그럼 AVR은 썸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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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이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지 않고 썸 0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서 썸을 부교화해서 섞은 건 제외하고요. 썸 이렇게 썸은 찍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퍼센트 F가 되겠죠. F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썸을 넣고요. 그 다음에 AVR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부 루프 10번을 돌면서 10번을 돌면서 썸 합계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해진 합계를 가지고 습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네, 한번 수행되는 과정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학생의 합계는 845점이고요. 평균은 84.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에 대해서 지금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나머지 숫자형, 뭐 쇼스나 플로트 아니면 더블 이런 숫자형에서 사용하는 변수 배열의 형태는 다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자형 변수에 대한 배열을 한번 선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초기화도 해보고 그리고 초기화한 이후에 그 문자열이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또 문자열의 주의사항 또 배열의 주의사항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변수 선언은 캐릭터로 하죠. 캐릭터에 뭐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임의로. 그리고 보통 문자열은 이제 뭐 그 길이가
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임의의 길이가 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형인 경우에는 뭐, 몇 명의 학생, 또 아니면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문자열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가 임의로 한 10개 정도를 정해도록 해서 정수형이나 숫자형, 변수, 배열을 초기화했듯이,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열은 수표를 주지만, 문자열은 문자를 직접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피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네, HA. 각각은 문자는 전부 다 싱글 다운표로 묶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네, Y.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선언하면서 이 문자열의 끝에는 항상, 어, 널값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진수가 됐든 16진수가 됐든, 예, 널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0. 그 값이 숫자의 의미의 0하고 동일합니다. 그거를 항상 문자열을 끝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문자열을 사용하는 함수들이 C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데 그 문자열 함수에서 제공되는 그 함수들이 모두 다 문자열의 끝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너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0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뭐 각각의 그 문자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프린트 문장을 이용해서 퍼센트 %C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듯이 퍼센트 %S를 사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불바꿈을 해주세요. 네, 라는 걸 봅니다. 문자열은. 그럼 이 문장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자열은 실제 이렇게 문자를 직접 입력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다 일일이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지만 중괄호를 묻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중괄호를 그리고 문자열 전체를 네, 문자열 전체를 쓰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 선언했던 부분은 제가 적으로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문자열을 두고 이게 지금 방을 고정형으로 10개를 잡는 경우에 우리가 실제 여기에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문자열의 길이가 상당히 긴 실제 10개보다 큰 문자열을 잡아서 초기화를 하는 경우에 이 형태로 출력을 하면 실제 문자열이 저장된 방보다 훨씬 더 크게 초기화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메모리상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한번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실제 영역보다 훨씬 더 큰 부분에서 문자열의 끝, 퍼센트 %S에 의해서 출력되는 그 위치까지 그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값들, 메모리상의 이상한 값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선언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이즈를 주는, 크기를 주는 부분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생략을 해버리면 C에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텍스트에게 이 길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이 텍스트에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자열이 길이가 얼만큼 될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만큼 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while loop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각각의 요소가 널이 만날 때까지 이 문자열의 길이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널이 아닌 동안 돕니다. 널이라는 것은 이제 0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널은 보통 C에서는 LL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0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널이 아니면 계속 그 해당되는 문자 열이므로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가로 xd 가로 세컨스 xd 가로 앞에 찍었지만 다시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불박음하고 그리고 랭스 이거 퍼센트 D가 되겠죠. 불박음을 하고 i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의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이 표현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텍스트라는 변수, 배열 변수에는 총 랭스가 16바이트, 16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더 심도 있는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스트링 랭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랭스가 실질적으로 이 형태를 취합니다. 물론 널 뿐만이 아닌 다른 값들을 비교해서 특정한 위치에까지 A가 있는 위치, A를 만나는 위치까지 아니면 N을 만나는 위치까지의 길이는 얼마인가 그걸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Y를 만날 때까지 대문자 Y를 만날 때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대문자 Y를 만나는 데까지의 길이는 얼만큼 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Y는 1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배열의 크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함으로써 배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을 통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배열에 대하여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